서울에서 재건축과 호재가 함께하는 지역 중에 투자하려면 딱 여기 하나만 주목하라라고 했을 때 그곳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5기 지역 브리핑을 맡은 최용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려 했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대표님, 그래서 어디 사면 됩니까? 서울에서 재건축과 호재가 함께하는 지역 중에 내가 투자하려고 하면 딱 여기 하나만 주목하라고 했을 때 바로 이곳은 바로 도봉구 창동입니다. 창동 중에서도 창사동 재건축 단지입니다. 요즘 부동산 분위기가 싱숭생숭했습니다. 가격이 쭉 올라갔다가 막 가격이 흔들리면서 급매물들이 나와 쫙 한번 가격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심한 곳들은 전년 대비 1억 빠진 매물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지금 창사동이 너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재건축과 호재가 함께하는 지역 중에서 지금 시점에서 딱 한 군데만 주목하라고 하면 창사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입지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창사동을 보면 중랑천을 중심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서울 아레나 K팝 공연장, KTX와 GTX 연계한 복합 환승센터가 공사 예정이며 49층 CD큐브와 로봇과학관, 서울 사진미술관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창사동 투자 자체가 너무 좋은 게 현재 주변의 업무시설이 너무 미흡합니다. 공사 중이었던 신공사 중에 있는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이 2023년부터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완성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창사동 지역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하나로마트, 창동역, 시립창동문화센터, 시립창동운동장, 노원세문호, 도봉경찰서가 있어 생활 편의와 치안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치안의 경우 서울 지역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창사동은 창동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상업시설이 있는 번화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동 지구대는 일이 없어 심심할 정도입니다. 오늘은 사실 이 창사동 자체에 대한 집중, 그리고 왜 이렇게 창사동이 투기 가치가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창사동에 대한 최대 장점은 바로 무엇이냐? 업무시설은 부족하고 세대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베드타운입니다. 도봉구 창동은 창 1동부터 창 5동까지 있으며 그중 창동역 1번 출구 바로 앞 창사동은 아파트가 밀접한 곳입니다. 출퇴근 시 동부간선도를 자가용으로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으로는 창동역 1호선과 4호선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 1만 세대, 정확하게는 9,926세대이며 상업시설은 단지 2블록만 존재합니다. 창사동은 수변공원, 하나로마트, 창동역 1호선, 4호선, 시립창동문화센터, 시립창동운동장, 노원세무서, 도봉경찰서가 있어 편리성과 생활의 만족도 또한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창동역에서 2정거장만 가면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노동항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앞글자만 따와서 노동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뉴스에 나오면 앞에 수식어가 붙어서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노동항은 하지만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으로 지속적인 가치와 가격 상승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창사동 아파트는 가격이 먼저 많이 오르고 하락 시점에서는 나중에 가격이 덜 내리는 기대 심리가 가장 큰 대장주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그중 창사동에서도 대장 아파트는 단연 동아아파트, 창동, 주공, 19단지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 아파트 일대의 아파트들이 2021년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전체 부동산 시장이 시들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창사동에 투자하신다면 김장무치 묵힌다고 생각하고 푹 익히시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시간이 흐르고 시세 한번 보시고 기분 좋게 여행 다니시면 건강에 아주 좋을 듯 합니다. 현재 재건축은 동아아파트를 비롯하여
주공 19단지, 18단지, 17단지 5,254세대가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재건축은 굳이 웜테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는 전매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라 투자 적기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전매 예외사항 일부를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10년 소유 5년 거주한 경우 조합 설립 인가 후 3년 이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안 난 경우,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이내 착공이 안 된 경우, 착공 후 3년 이내 준공이 안 난 경우, 단 3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만 전매에 있기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전매 금지 대상이 됩니다. 간단하게 재건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창 4동 호재에 대해 세부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으로 창동 아우르네 로봇과학관, 사진미술관, CD큐브 창동,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 중심 지역거점 창동역 복합환승센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창동 민자역사 아레나 X 스퀘어가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와 세부 사항을 안내해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꼭 집어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창 4동 약 1만 세대의 상업시설이 단지 2블록만 존재하고 업무시설이 현저히 미흡했습니다. 이곳에 대규모 일자리와 문화시설이 매머드급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으로 창동 아우르네 로봇과학관, 사진미술관, CD큐브 창동,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 창동 아우르네와 CD큐브 창동,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 아우르네를 안내하겠습니다. 창동 아우르네는 연면적 17,744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조성되어 2020년 11월 27일 개관하였습니다. 아우르네는 우리말 아우르드와 프랑스어 르네상스를 결합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 시설을 한데 아우르고 지역 경제 재생과 부흥을 만드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름에 걸맞게 청년 창업 동북권 창업센터, 중장년 창업 재취업 50플러스 북부 캠퍼스, 청년 예술인 주거, 창동 아우르네 빌리지, 시민단체 창동, 동북권 MPO 지역센터 등을 지원하는 4개 시설이 한 공간에 복합 건립되어 청년부터 중년까지 창업과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CD큐브 창동을 안내하겠습니다. 창업과 문화산업단지 CD큐브 창동은 연면적 14만 3,551제곱미터 규모 지하 7층, 지상 49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3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CD큐브 창동은 지하철 1, 4호선 및 GTX-C 환승하는 창동역 엿새권 부지에 지상 16층 문화창업시설과 지상 49층의 오피스텔 저층부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집객시설도 들어섭니다. 특히 지하 판매시설은 추후 조성되는 복합환승센터 및 서울아레나 등 주변 시설과 직접 연결해 내외부에서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문화창업시설에는 창업 엑셀러레이팅 공간 약 2,500명 수용, 문화 관련 오피스 약 300개가 들어서며 오피스텔은 창업, 창작 레지던스 공간 792실, 문화집객시설, 서점, 문화집회시설, 상업시설, 주차장 1,236면 등이 들어섭니다. 창업, 창작 레지던스 공간은 49층 타워 6에서 49층에 마련되고 사회초년생 1인 청년 창업자, 문화예술인 등이 거주하면서 창업, 창작 활동을 발행하는 것은 물론 문화, 여가, 생활 등 일상을 즐기는 일까지 모두 복합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CD큐브 창동은 세대 융합형 복합시설 서울아레나와 함께 동북권 새로운 거점 시설이라며 창업, 인큐베이팅, 상용화, 소비시장에 연계된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점 시설을 발판으로 창동 상계 지역이 문화 예술 산업과 스마트 기술 기반 혁신 성장 산업의 전진 기지로 탈바꿈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서울 아레나 복합 문화 시설을 안내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아레나 공연장 서울 아레나 복합 문화 시설은 연면적 27,990제곱미터, 대지면적 51,149제곱미터, 규모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조성됩니다. 23년 착공해 2022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부는 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시행사업자 지정 및 실시 협약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은 사업비 3,120억 원 전액을 민간 자본으로 건립합니다. 위원회는 사업 시행자로 카카오와 대우건설 등이 참여한 서울 아레나 주식회사를 지정했으며 운영기간은 30년입니다. 카카오가 주목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레나 공연장은 최대 28,000명까지 동시 수용이 가능한 국내 최대 음악 공연 전문 시설입니다. 대형 공연장 외에도 중형 공연장과 영화관, 판매 업무 시설들이 포함된 복합 문화시설 형태로 건립됩니다. 한국은 K-팝 등 세계적인 공연 콘텐츠를 보유했으나 공연 시설은 부족했기 때문에 K-팝 팬들은 그간 전용 공연장이 아닌 실내 체육관 등으로 공연을 봐야 했습니다. 서울 아레나가 완공되면 공연 전문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다 창의적인 음악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정보기술, 공연 연출과 콘텐츠에 접목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의 생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서울 아레나 사업을 창동 상계 지역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수도권 동북부 지역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중심지 지역거점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창동역 복합센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창동역과 연계하여 복합환승센터는 광장, 교통광장, 소공원을 직접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공간 통합구축, 업무, 상업, 문화, 복합시설과 환승 관련 시설, 대지면적 12,894제곱미터, 연면적 95,902제곱미터, 규모 지하 6층, 지상 28층으로 조성됩니다. 2022년 착공해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고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완공되면 이 지역은 수도권 동북부 교통거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합환승센터는 광역교통 환승 기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들어설 창업문화산업단지, 시드큐브 창동, 문화시설, 서울 아레나, 수변공원, 중랑천 등과 연계돼 지역 경제 문화 활동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합환승센터 내에 창업, 오피스 지원시설과 판매시설, 문화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광장, 소공원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인프라도 조성합니다. 아울러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도심 창업 지원, 레지던스 300세대 규모로 공급합니다. 단지 내 업무 시설 활용의 일자리에 주거가 결합한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구상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같은 계획을 조속히 실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공공이 주도해 쇠퇴지역 내 주거, 상업, 산업 등 기능이 집착된 지역 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 단위 개발 사업으로 재정 지원과 통합 심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탄동 민자역사 아레나 X 스퀘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 사업이란 말 그대로 민간 자본으로 역사의 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관의 입장에서 세금을 아끼면서도 크고
아름답게 노후 역사를 개선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입장에선 많은 유동인구가 확보된 역사와 연계한 상업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롯데백화점이 들어선 영등포 역사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민자역사 사업이 진행된 곳으로 1986년 민자사업자 설립 후 1990년 개장되었습니다. 영등포역은 현재 서울 지하철 1호선과 고속철도 경부선이 지나는 노선으로 매일같이 수많은 유동인구가 드나들고 있으며 이곳의 롯데백화점은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에 실시한 영등포 민자역사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 당시 기존의 롯데백화점뿐 아니라 신세계백화점, AK플라자 등이 입찰에 뛰어들면서 롯데백화점이 약 251억 원을 써내 입찰에 최종 선정되며 민자역사의 가치를 가능케 한 바 있습니다. 창동 민자역사의 가치가 높게 인정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창동 상계 일대에 진행되고 있는 약 98만 제곱미터 29만 6천 평 규모의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이 가장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시는 문화예술산업과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등이 대규모로 조성되는 개발 사업을 통해 이곳 일대를 향후 서울 동부권 경제점으로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창동역 일대는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사업을 비롯해 문화예술 테마거리 조성 등 다양한 호재가 예정돼 있어 창동 민자역사가 사업에 대한 기대를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창동역은 일주일간 약 140만 건의 승하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전체 평균 약 68만 건의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막대한 수의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광화문역 약 150만 건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향후 GTX-C 노선까지 개통하게 되면 강남권으로의 접근은 크게 개선되는 만큼 더 많은 유동인구를 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자역사 복합개발은 노후한 창동 역사를 재개발해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약 8만 7,293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쇼핑몰 아레나 엑스스퀘어와 환승센터 영문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창사동 재건축과 호재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아직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노도강으로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기반 시설이 없고 낙후된 아파트들이 많은 창동으로 생각하십니까? 현재 팔아야 하겠다라고 하면 당장은 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팔리는데 팔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급한 사람이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가격이 내려가고 있으니 사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항상 정통적으로 창동은 약간 알쏭달쏭할 때 급매물들이 나올 때 이 급매물을 잡는 게 오히려 기회가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지금 너무 늦었어 라고 하십니다. 대표님, 제가 1년 전으로만 시간을 돌린다고 하면 그때라도 살 걸 매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가격이 1년 전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창사동을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